미국의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S&P 500 지수의 랠리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의 마켓 라이브 펄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올해 연말에 S&P 500 지수가 6,000포인트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P 500 지수 오늘 주가 5853, 5,853 대비 앞으로 2.5%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11월, 12월, 아직 10월도 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당연히 기업 실적을 꼽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주가, 기업 실적, 이익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등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기업 실적을 꼽은 것입니다. 응답자의 45%는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답입니다. 대선 결과와 연준의 정책 완화를 꼽은 응답자가 39%, 16%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의 11개 업종 중에 은행 업종이 10월에 5%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월가 은행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주들부터 계속 실적 발표 시작을 했죠. 실적들이 다들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변동 요인이 됐음을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의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코노미스트와 개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과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두 자릿수의 장기 상승 랠리를 끝내고 앞으로는 연간에 3% 안팎의 수익률을 내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애플을 비롯한 상위 10개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 이 같은 전망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어디서 이런 자료가 나왔냐면 미국의 투자은행 대표 기업이죠. 골드만삭스.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향후 10년간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장기 평균 수익률 10%, 11% 나왔죠. 100년간. 지난 10년간은 12, 13% 나왔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말이죠. 근데 이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년간 3% 예상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0년 후 오는 2034년까지 S&P 500 지수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을 밑돌 가능성이 무려 72%에 이른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하회할 가능성도 33%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소수의 빅테크 종목들이 지난 몇 년간 뉴욕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는 점이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하락을 점치는 요인으로 꼽힌 것입니다. S&P 500 지수 올 들어서 지금 23% 상승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대형 기술주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 상승에 기인을 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10대 기업 가치가 전체 지수의 36%를 차지하고 수익률 대부분이 이들 기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는 상위 10개 종목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정점을 찍은 이래로 최대라면서 투자자들은 향후 10년간 미국 주식 수익률이 성과 확률 분포의 하단에 놓일 것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S&P 500 지수가 3%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 이것은 1930년 이후 거의 100년이죠. 하위 7% 수준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뉴욕 증시 강세가 엔비디아, 알파벳과 같은 일부 대형 기술주에 지나치게 집중된 점,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비관적인 전망의 이유로 꼽은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면서 중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한 게 오늘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금리가 11.7 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4.192%까지 오르면서 12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 금리도 7 베이시스 포인트 오른 4.025%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경제 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5% 하락한 99.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 하락보다 저조한 수치로 7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글로벌 제조업 업황 부진의 여파로 공장에 신규 주문이 둔화가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연준 인사들도 금리 인하 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가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인하할 것 같지 않다는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으로 몇 개 분기 동안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보다 완만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려면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된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같은 날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제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인다면 정책금리를 보다 정상적이거나 중립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전략이 위험을 관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드가 신중한 속도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이 같은 페드 위원들의 발언은 지난달 노동시장과 소비 강세로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감지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다음 달 6일, 7일 열리는 FOMC에서 B컷 대신 0.25%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11월 금리를 0.25% 내릴 가능성 87.1%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49.6%에서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다음 달 금리를 0.5% 인하할 확률은 같은 기간 50.4%에서 이제는 0%로 급락해서 아예 B컷 0.5% 인하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7% 넘게 급락을 했던 국제 유가가 중국 수요 둔화 전망과 중동 불안으로 인한 공급 감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1.94% 오른 70.56달러, 글로벌 원유 가격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1.68% 상승한 배럴당 74.29달러에 마감했습니다.